겨울의 침묵을 깨우듯 얼어붙었던 물길은 서서히 몸을 녹여 대지를 훑으며 지나고, 연못의 개구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노라고 목청껏 노래를 불러댑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맞이한 봄. 앙상한 나뭇가지 끝을 뚫고 인사를 건네는 새날의 새수는 파란 제주의 하늘 아래 유난히 푸르게만 느껴지는데요. 육지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제주의 봄. 찬란한 햇살 아래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제주 바다의 환대를 받으며 찾아온 이곳은 바로 제주 서귀포시에 자리한 한국불교 태고종 성광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 그중에서도 남원 큰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엉은 제주말로 언덕을 뜻하는데요. 큰엉은 그중에서도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큰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광사. 성광사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씩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제주에 잘 도착했음을 알려주려는 듯 사찰의 입구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반기는 커다란 하르방. 그리고 그 옆엔 이렇게 돌담에 다소곳이 앉아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네는 아기자기한 하르방도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하르방과 눈인사를 나누며 들어선 성광사. 넓게 펼쳐진 마당에 회주 수열 스님께서 미리 나와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스님 제주에 봄이 꽤 가까이 온 것 같아서 저도 봄 따라서 이렇게 스님 뵈러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스님. 그리고 이 성광사에는요, 특히 감춰둔 이야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저와 함께 하나씩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스님. 스님을 따라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 소박하고 단아한 성광사는 지금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기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힘든 시간을 겪어왔다고 하는데요. 사찰 한편 선명하게 새겨진 4.3 피해 사찰이란 안내문. 대체 성광사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스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대웅전을 지키고 계신 부처님께 차분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스님, 성광사 제가 지금 부처님께 예도 올리고 도량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 대웅전은 도량 전체 크기에 비해서 유난히 또 크고 화려한데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육지하고 틀려가지고 제주도는 그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 때 비가 자주 오면은 바깥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도인들을 많이 법당 안에서 이제 수용하려고 이 집을 좀 이제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난히 또 크고 더 튼튼하게 느껴진 것 같은데, 스님 이 성광사는 정확히 언제 창건이 된 건가요? 1942년도에 창건이 됐다고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리 들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쪽에 절이 없었어요. 서귀포 시내를 벗어나서 저 성산, 저 표선까지 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초가집으로 지었어요. 네. 초가집으로 지었는데 초가 삼간집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했는데 그냥 신도들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한 3년쯤 있다가 1945년도쯤에 이제 크게 목조 기와지붕으로 크게 지금같이 크진 않아도 그때도 한 50평이면 그때 당시에 건물은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 45년도에 50평 정도 되는 목조 법당을 가진 사찰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들어보면은 그만한 집을 지을 목수도 없어가지고 몇 번 짓다가 내려앉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었다고 그래요. 듣고 보니 스님 45년도면 얼마 안 있다가 4.3 사건이 발발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이 법당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그 4.3 사건이 48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45년도에 법당이 한 3년, 그리 있다가 4.3 사건이 나니까 그때 모든 제주도내 많은 사찰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동네 밖에 있는 사찰들은 전부 불을 태우든지 철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 한 50평이나 되는 그 꽤 큰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재가 꽤 큰 목재들이 들어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태우려다가 목재가 아까우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남원중학교 가교사로 가서 지었다고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4.3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이제 회불되고. 예, 그렇죠. 네. 창건 당시에는 한 1m 남짓 되는 이제 목조 부처님을 모셨는데 법당을 그렇게 크게 짓다 보니까 네. 법당에 맞는 이제 그 부처님을 조성한다고 해서 소조, 흔히 톱을 그럽니다. 그래서 꽤 큰 부처님을 그리 모셨답니다. 네. 모셨는데 그 4.3 사건이 나서 집을 뜯기게 되니까 그 부처님 어떻게 모셔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대로 더 방치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비바람에 그냥 저절로 훼손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 또 다른 부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스님. 예. 근데 아마 이 뒤에 계신 부처님은 아니실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어디에 계신가요? 예, 그때 창건 당시에 했던 부처님이 목조 부처님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법보전에 따로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성광사의 다른 부처님께 또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결코 잊을 수 없는 그해 1948년. 코끝에 스치는 찬바람보다 더 차갑고 서늘했을 그 고단한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봄바람에 툭 하고 떨어지는 붉은 동백이 여전히 제주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중 성광사가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듯 했는데요. 대웅전에 이어 들어선 법보전에서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스님, 지금 바로 이 부처님이 대웅전에서 말씀해 주신 그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1942년도 이 선광사가 창건되면서 그때 모셨던 부처님입니다. 이제 48년도에 4.3 사건이 나면서 그 법당이 헐리게 되니까 네. 이 부처님만 따로 이제 밭에다가 판자로 집을 지어가지고 모셨습니다. 그 후에 4.3 사건이 평정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법당을 짓게 됐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법당을 그때는 함석집으로 지었는데 그 지으면서 이 부처님을 다시 그 법당에 모셨거든요. 그 후에 지금 법보전으로 이제 증축을 하면서 다시 또 모시게 된 그런 부처님입니다. 스님, 한마디로 부처님께서는 사연에 따라서 이곳저곳 이사를 좀 많이 다니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광사의 창건과 지금까지를 쭉 지켜보신 그러한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또 이렇게 부처님 온전히 모시고 계신 스님께도 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스님,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뵈면서 딱 곁눈질을 했는데 바로 곁에 또 많은 경전들이 한편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 경전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예. 스님, 지금 보니까 이곳이 수다라실이라고 돼 있고, 이 책들은 사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성광사 찾아온다고 해서 혹시 특별히 꺼내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책은 제가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 책이 원래는 그 지리산 영원사라고 함양구에 있는 이제 그 오래된 그 절이 있어요. 그 영원사에 이제 모셔져 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강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강원에 이제 있던 책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책들이 소중한 것이 왜냐하면 강주 스님이 직접 쓰시던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는 이제 여기도 보면 있습니다만 요새 말로 메모를 해놨어요, 다. 아, 지금 강의를 하면서 표시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게 참고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놓은 것이 여러 경전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스님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그런 자료입니다. 스님께서 정성으로 잘 가꾸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스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책을 지킨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은 돈 45만 원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신도님들한테 이 얘기했더니 네. 법보를 모시는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동참해 줘가지고 오늘 이 책을 우리 모실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뒤에 보면은 네. 전부 시주에 동참했던 분들 그러한 명단을 책마다 제가 다 이제 썼고 그 역사를 여기에 이제 모시게 된 그 경위까지 해서 인쇄로 다 해서 붙여놨습니다. 이 인쇄의 기록이 시주자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인쇄의 기록 덕분에 예. 제주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요, 스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선광사가 제주도의 어떠한 사찰보다도 목판본 경전은 제가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지정된 것만 해도 50종의 164책이 이제 그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책을 실어올 정도로 애쓰시지 않았다면 사라져버렸을 우리 소중한 예, 유산인데. 예, 그렇죠. 네, 스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늘 경전을 한번 모셔야겠다 하는 그런 원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원력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법보전에 모신 부처님 곁에는 긴 세월 부처님 같은 마음, 바로 꺾이지 않는 불심 하나로 묵묵히 제주 불교와 선광사를 지켜낸 스님들의 진영도 정갈하게 걸려 있는데요. 다시 돌이켜 떠올리기 너무나 아픈 기억이지만 스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과거를 그저 덮어놓고 아파만 했더라면 지금 이 아늑하고 찬란한 순간은 절대 마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법보전에서 나와 잠시 숨을 돌리며 고개를 힘껏 젖혀 올려다본 제주의 하늘. 그 사이 공기는 더욱 짙은 봄 기운을 맘껏 뽐내고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보내기 아쉬운 봄바람을 만끽하며 푸르름 가득한 사찰의 마당에서 스님과 즐거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스님과 함께 선광사 이곳저곳 둘러봤는데요. 스님께서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선광사 주지가 되셨잖아요. 선광사뿐만 아니라 이 태고종 법맥도 계속 잊고 계신데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일찍 출가를 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 스님이 저희 선친이십니다. 네. 선친이신데 이걸 창건해 놓고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네. 주위에서 자꾸 아버지 뒤를 이어야지 어릴 때부터 그냥 못이 박히게 그렇게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연 중에 저도 이제 그 막연히 그럼 나도 스님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인연이 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정방사 행자상을 한 1년 반, 1년 그렇게 이상 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또 누가 소개해가지고 제주시 원당사에 가서 또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담양 용화사 가서 묵담 큰 스님이 우리 노스님 되는데 네. 그 스님 밑에서 시봉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수계하고 그러다가 마침 군대를 가게 돼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서 처음에는 스님 생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신도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 네. 뒤를 이어서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그 어른들이 나 어릴 때 업어 키웠던 어른들이야.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신심으로 한 게 아니고 어거지로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27살에 선거가 네. 주지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그래서 27살에 주지를 하면서 제주도는 그때만 하더라도 법당이 다 스레트 법당이에요. 창고형. 그것도 법당다운 게 창고형 네. 법당이에요. 거의 다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전체가 그래요. 이제 뭐 제주 시내 좀 큰 절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래도 제주도에 좀 이제 옛날 한식 법당을 한번 지어야겠다. 내가 주지하면서 내가 10년 안에 이걸 이루어야겠다. 와. 원력을 세웠죠. 네.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제 뭐 돈을 준비한 게 아니고 차곡차곡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죠. 내가 35 나던 해 네. 이제
법당을 짓겠다고 신도님들한테 선포하려고 돈은 없지만은 네. 이제 믿는 것은 이제 부처님 뿐이 믿는 것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법당 지으면 신도들 다 흩어집니다. 왜?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신도 없는 법당이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법당을 짓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 법당을 지어댔죠. 지어댔더니 이제 신도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법당을 딱 짓고 나니까 이 법당이 꽉 차가지고 오히려 마당에까지 앉아있을 정도로 그때 신도들이 많이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난 그래서 늘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좀 어린 나이에 주지로 부임하면서 네. 떨리는 부분도 있고 걱정도 좀 많으셨을 텐데 네. 부처님 그리고 또 큰 스님의 법력을 믿고 네. 이 모든 걸 이뤄내신 거네요, 스님. 그러죠. 저희 그 신앙 의지거든요. 의지. 네. 의지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의지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스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오늘 이 촬영이 있는 이 날도 그렇고 매해 봄이 되면 충계 달해제를 올리시잖아요. 예.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지금 저 조사단에 네. 모셔 있는 그 위에 명판이라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그 전남 장성 백양사 청룡암에 모셨던 명판입니다. 거기가 우리 선조사님의 뿌리가 거기거든요. 묵담 큰 스님께서 노스님께서 유교를 만나가지고 그 청룡암이 그 철거를 하게 되니까 그때 그 명판을 모시고 담양으로 오셨어요. 네. 와가지고 담양 용화사에서 모셨다가 그 맞상대한테 저 명판을 주시면서 네가 가서 모셔라.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도 모셨는데 아무래도 내가 또 우리 스님의 맞상자가 내가 되다 보니까 그 스님이 모시는 게 맞다고 자꾸 해서 한 3년 전에 모셔다가 지금 그 다리를 그럼 이번까지 3년째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다리를 모시는 것은 왜냐면 선조사님 다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핏줄이 우리 그 핏줄 생명을 주신 분들이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불자들은 그 불교를 전한 선조사님에 대한 그러한 그 공덕을 기리는 그러한 달에는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과거를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 선조사님들의 유훈을 기리고 오늘을 맞이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예. 우리 불자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보시죠, 스님. 예, 전 늘 아까 얘기하기를 늘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하는데 불자라면은 부처님하고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 한 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은 그 실천하는 시간은 부처님이고 네. 한마디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전하는 시간은 부처님이고 이제 하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그 시간만큼은 부처님이다. 늘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고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갈 적에 우리가 부처님하고 가까이 되고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모든 불자들이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불의 길이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워지지 어쩌다 한 번씩 절에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부처님 생각하고 오면 그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늘 하면은 그만큼 더 가까이 성불의 날이 더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불자들이 됐으면은 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스님 말씀 새겨서 매일매일 꾸준히 부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스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시간이 지났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가슴을 깊게 핥히고 간 상처를 잊어버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그 아픔만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기 성광사는 붉은 동백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과거를 선명히 기억한 채 더 꿋꿋하고 힘찬 걸음으로 향기 가득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광사의 기분 좋은 걸음에 맞춰 여러분도 부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을 동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도량 제주 성광사는 지금 이 순간도 활짝 핀 동백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